그날 밤, 나는 친구의 집에서 혼자 남아 있었다. 친구는 갑자기 출장을 떠났고 그의 누나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내가 함께 있어줄까? 그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다. 친구 민호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지은은 민호의 누나 민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민지는 28살,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강한 여성이었다. 그날 민호가 갑자기 출장을 떠나자 지은은 그의 집에서 자료를 찾다 늦어져 혼자 남았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지은아, 민호가 없으니 집이 텅 비었네. 저녁 같이 먹을까? 지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민지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밥,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지는 자신의 직장 생활을 이야기했다. 변호사가 되니 매일 싸움판이야. 가족들 기대도 크고 지은은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마케팅 일 하다 보니 스트레스 쌓여요. 특히 상사가 여자라고 무시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길이 스치자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처럼 예쁜 애가 왜 그렇게 힘들어?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가 말했다. 오늘 그냥 여기서 자. 혼자 가기 위험해.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머물렀다. 그 밤 소파에서 대화를 나누다 민지가 갑자기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누나로서가 아니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 자신도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일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민지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나는 왜 그녀에게 끌리는 거지?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실패로 끝났다. 지은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민지와의 밤은 그 빈자리를 채워준 듯 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오후에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제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답장을 망설였다. 이 관계를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가족들은? 사회는?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됐다. 저녁에 지은은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출장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웃었다. 누나가 너 잘 챙겨줬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호는 자신의 누나와 친구가 그런 관계가 될 거라 상상도 못할 터였다. 지은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너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다. 카페에서 민지는 솔직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봐왔어. 민호 친구라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무서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를 터였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했다. 어머니는 민지가 변호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항상 좋은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 부모님은 지은이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됐다.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 모임에 가야 해. 너도 올래? 친구로 우지은은 긴장했지만 갔다. 그 자리에서 민지의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 씨, 남자친구는 있어.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울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상적인 사랑인데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우리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회사에서 지은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누군가 민지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듯 했다. 지은이 요즘 여자랑만 붙어 다니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컸다. 친구들조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될 터였다.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이 사랑을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몰래 만나는 날들이 늘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산만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지는 사건을 맡아 바빴지만 지은을 생각하며 버텼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만이라도 솔직할 수 있어. 지은은 키스했다.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현실이 덮쳤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민지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압박을 느꼈다.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지은아, 나이도 있으니 결혼 생각해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와 싸웠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 나 지쳤어. 민지는 화를 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싸움은 처음이었다. 지은은 혼자 울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다음 날 화해를 위해 민지가 꽃을 보냈다. 지은은 용서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 TV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토론을 보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안 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민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너 요즘 누나랑 자주 만나?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누나를 사랑했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민지에게 물었다. 누나, 지은이랑 무슨 일 있어?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 대화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민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 파탄 날 거야.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선택이 친구를 잃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지은의 회사 동료가 두 사람을 목격했다. 지은이 여자랑 손잡고 다니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가 달려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안아주며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결속이 강해졌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다. 민지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민지는 가족 곁에 있어야 했다. 지은아, 잠시 거리 두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포기하는 거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니, 그냥 시간 줘.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혼자 남은 날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와의 첫 만남, 그 따뜻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멀어졌다. 지은은 친구를 찾았지만 민호조차 피했다. 민호야, 너 누나랑 나에 대해 알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불편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시작했지?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지은은 달려갔다. 그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그 약속은 또다시 깨질 위험이 있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부모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남자 소개할까? 지은은 폭발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그 말은 실수였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울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에게 달려가 위로를 구했다. 민지는 안아주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로 괴로워했다. 아빠 병이 심해졌어. 나 결혼 압박받아. 지은은 절망했다. 그럼 나 버리는 거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면 왜 시작했어? 민지는 소리쳤다. 나도 고통스러워.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상처받아 헤어지자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후회했다. 이 갈등은 두 사람을 더 깊이 상처 입혔다. 헤어짐 후 지은의 삶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에 동료들이 멀어졌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그 말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친구 집을 전전했다. 민호가 찾아왔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누나랑 싸웠어.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호야, 나 내 누나 사랑해. 민호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미쳤어. 그게 가능해. 그는 화를 내며 떠났다. 지은은 절망했다. 친구마저 잃었다. 민지는 가족 병간호로 바빴다. 아버지의 병상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가 결혼하면 아빠가 힘날 거야. 민지는 압박에 시달렸다.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병원 로비에서. 민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지은은 울며 안겼다. 왜 나 버렸어? 민지는 설명했다. 가족 때문에.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그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큰 위기가 왔다. 민호가 가족에게 말했다. 누나가 지은이랑 사귀는 것 같아.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런 더러운 짓. 집에서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지야,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짐을 챙겨 지은에게 갔다. 이제 우리 둘이야. 지은은 기뻤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내 탓에 가족을 잃었어.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의 차별. 민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렸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도 마찬가지. 새 직장을 구했지만 낮은 급여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대화했다. 우리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민지는 말했다. 아니, 사랑이야.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족이 거부했다. 너 같은 애 안 봐. 그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낙관적이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이 커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걸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회의 비난, 가족의 버림. 민지도 마찬가지. 지은아, 나 후회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어느 날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경험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의 전화. 누나, 아빠가 위독해. 민지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야, 내 선택을 용서 못해. 민지는 울었다. 아빠, 나 행복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민지를 피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 상실은 민지를 변화시켰다. 지은아, 우리 더 강해지자.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야. 그로 인해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버텼지만 한계였다. 싸움이 잦아졌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뻔했잖아. 민지는 반박했다. 너도 부모님 버렸어. 그 말은 상처였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혼자 지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민지는 후회하며 찾았지만 지은은 피했다. 이 분리는 두 사람을 더 아프게 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분리된 후 지은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부산에서 새 직장을 구해 안정됐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낼까? 민지는 서울에 남아 변호사로 복고하려 애썼다. 하지만 차별 때문에 실패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다. 민호가 찾아왔다. 누나, 집으로 돌아와. 아빠 없으니 엄마 외로워. 민지는 거절했다. 내 삶을 인정 안 하면 안 돼. 민호는 고민했다. 그는 누나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지은이는 어때? 민지는 울었다. 헤어졌어. 내 탓이야. 민호는 충격받았다. 그는 지은을 찾기로 했다. 민호는 지은을 찾아 부산으로 갔다. 지은아, 누나가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은 놀랐다. 민호야, 왜 왔어? 민호는 말했다. 나 처음엔 화났어. 하지만 누나 행복이 중요해. 그 말은 지은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민지는 달려왔다.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미안해. 포기할 뻔했어.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지은아, 집에 와. 이해하려 노력할게. 지은은 울며 갔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그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두 사람은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단체에서. 그곳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희 이야기로 많은 사람이 용기 얻어. 그 경험은 그들을 성장시켰다. 민지는 새 사무실을 열었다. LGBT 전문 변호사로. 지은은 마케팅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밤에 민지가 말했다. 우리 선택 옳았어. 지은은 안아주며 응, 사랑이니까. 고조되는 갈등 속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는 간호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민지야, 지은이 데려와. 왜? 지은은 갔다. 어머니는 미안해. 이해 못해서. 그 용서는 감동적이었다. 민호도 지지했다. 누나, 행복해. 가족의 화해는 두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는 아직 멀었다. TV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 두 사람은 시위에 나섰다. 우리 사랑을 인정해. 그 외침은 공허했지만 희망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여행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은 콜드했다. 법이 안 돼. 지은은 제안했다. 해외에서 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그 계획은 그들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출발 전 민호의 반대. 누나, 한국에서 살아. 법 바뀔 거야. 민지는 고민했다. 가족과 사랑 사이. 지은은 말했다. 너 선택해. 민지는 가족을 선택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은 배신감에 무너졌다. 다시 헤어짐. 이번엔 영원할 듯했다. 지은은 혼자 울며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이야. 헤어짐 후 지은은 해외로 떠났다. 캐나다로. 새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동성 커플이 많았다. 지은은 새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지웠다. 민지는 한국에 남아 가족과 지냈다. 변호사로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지은을 그리워했다. 민호가 말했다. 누나, 지은이 찾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운명은 다시 그들을 연결했다. 지은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병 때문. 병원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두 사람은 대화했다. 과거의 잘못을 털어놨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지은은 망설였다. 대가가 너무 컸어. 민지는 말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가족의 지지로. 사회는 여전히 하어시했지만 그들은 싸웠다. 운동에 참여하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노력은 변화를 가져왔다. 법안이 통과될 조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가족이 참석했다. 그 순간은 행복의 절정이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은 책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동성애는 사랑이다. 그 책은 논쟁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민지가 말했다. 우리 선택 옳았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해야 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고 피어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많았다. 가족의 상실, 친구의 배신, 정신적 고통. 그럼에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의 선택은 정말 옳았는가?